오늘 FDA 자문위가 화이자 백신의 부스샷을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찬성하고 16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부결시켰습니다. 뉴저지주의 어제 하루 신규 확진 건수가 2,400건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3살과 4살 영유아를 위한 무상 교육을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0인 이상 기업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공화당 소속 24개 주 법무장관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한 여학생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켜 기소되었던 당시 고교 교사가 다시 학교에서 재직하는 것으로 밝혀져 항의가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2년 전 사라진 5세 여아 미스터리 실종 사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유명 팝스타 니키 미나지가 코로나19 백신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뉴저지 리치필드 한야만 매장한 전라남도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달러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달러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달러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달러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밍크 목도리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함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필,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이 오늘 코로나19 백신 부스샷에 관해 찬성 2표 대 반대 16표로 압도적으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고위험자인 65세 이상과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부스샷 접종은 만장일치로 권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의 승인 권고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표 대 반대 16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표결에 참가한 많은 자문위원들은 승인을 지지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특히 젊은 남성의 심근염 발병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2차례의 접종만으로도 중증 예방과 입원 방지에 여전히 효과적이라며 승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65세 이상과 코로나19 고위험자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은 18명 모두 만장일치로 권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다 맞은 지 8개월이 넘은 일반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겠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투표자들은 표결 이후 추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정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 결론은 준수가 의무는 아니지만 FDA는 통상 자문위의 권고를 따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가 어제 하루 600건 이상 증가해 2,4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2,000건에 가깝게 다가섰고 사망자는 20명 이상 발생하며 두 자리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1,800건대에 머물던 신규 확진 건수가 어제 2,442건으로 600건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확진 건수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 7일 평균 확진 건수는 1,933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한 주 전에 비해 17%, 한 달 전에 비해서는 30%나 오른 수치입니다. 또 주 저녁 71개 병원에서 코로나 관련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누적 환자 수가 1,134명, 이 중 253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한 명의 감염자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5로 그간 소폭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 검사에 따른 양성률은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 1.5%포인트가량이 오른 7.45%를 기록했습니다. 주내 코로나 감염 건수의 99%가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21개 카운티 모두 코로나 감염 위험도는 높음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교내 코로나 집단 감염이 최소 6개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주 당국은 지난해와는 달리 올 가을 학기에는 학교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3살과 4살 영유아를 위한 무상교육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앞으로 몇 년 안에 3, 4세 어린이 모두가 무료로 프리K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저지에 있는 약 600개 학군 중 140개 학군만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유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머피 주지사는 2018년 취임한 이후 유아원 지원 주 정부 예산을 35% 늘렸는데 앞으로 이 예산을 대폭 늘려 영유아 무상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프리K 교육이 저소득층과 혜택이 부족한 지역사회 학생들을 위해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3, 4와 4세 아동을 위한 무료 공교육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지 등 주요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사업을 확실히 진행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American Families Plan을 이용해 이 목표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취임한 머피 주지사는 영유아 무상 교육을 포함한 교육 기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주내 커뮤니티 컬리지와 일부 2년제 공립대학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선거에서 머피 주지사와 대결하는 공화당의 잭 세트렐리 전 하원의원은 사설 타가 서비스 업체를 통해 유아원 무상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에 첫 소승이 제기된 이후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24개 주 법무장관들이 백신 의무화 조치의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24개 주 법무장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는 불법이고 공중보건 조치로서도 성공할 것 같지 않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백신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줬고 분명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토론과 의견 충돌의 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허술한 법적 주장과 협박적인 지시를 했다며 국민 건강 증진보다는 분열과 불신을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이 조치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소기업 단체도 반발에 가세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잡 크리에이터스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이 조치는 위헌이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극적으로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꺾을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100인 이상 기업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이 백신을 맞게 하거나 매주 검사를 받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는 근로자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년 전 한 여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켜 기소됐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다시 교편을 잡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7년간 한 여학생을 집착하며 성폭행 및 감금까지 행했던 한 교사가 기소가 거부가 결론난 현재 같은 학교 사회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일각에서 공개적인 항의가 일고 있습니다. 문제 남성은 존 제퍼슨 씨로 당시 허드슨 카운티에 위치한 하이테크 교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니셜 EP라고만 알려진 한 여성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그녀가 1학년 때 제퍼슨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내비치며 충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고 2학년 때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자유시간, 방과 후 과외 활동 등의 일정에 꼭 관여하며 자신을 본인의 인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때쯤부터 선물 공세를 하더니 남자친구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과 과거 성적 경험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관심은 점점 편집증적으로 변했고 자신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 수업을 빼먹기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피는 고교 졸업 이후 타주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학비를 부담해 줄 테니 이곳에 남아있을 것을 강요했고 이후 그녀의 스케줄에 집착했음은 물론 거의 의식을 잃을 때까지 질식시키거나 폭행 등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제퍼슨과 그의 어머니와 같이 살며 이러한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임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녀의 부모님에게는 이 사실을 무려 7개월 동안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때쯤 그로부터 낙태 강요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퍼슨의 성추행 및 성폭행이 시작된 2005년으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마침내 그녀는 탈출하기로 결심했고 이후 제퍼슨이 여러 번 찾아와 또 청혼을 시도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학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이 사건을 언론에 다룬 소식통은 지역 매체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검찰도 원고 측의 기소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제퍼슨은 허드슨 카운티 러닝센터 2021-2022학년도 사회교사로서 학과장에 재직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일부 격분하고 있는 항의에 맞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검찰청은 3년 전 버겐 카운티 페얼런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미성년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44세 미술교사 크리스틴 크누셴을 체포했습니다. 크누셴은 16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감독자에 의한 2급 성폭행 혐의와 2건의 감독자에 의한 2급 아동 위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지역구 교육감은 더 구체적인 정보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나 검찰과 전적으로 협력해 현재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2년 전 브리스타운에 있는 공원에서 사라진 5세 여아의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실종 당시 도체 머리아 레베스는 5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올해 7살이 되는 마리아의 얼굴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예측해 변화된 얼굴 모습을 그려 공개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마리아는 공원 운동장에서 3살짜리 남동생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공원에서 약 50야드 떨어진 곳에 주차한 차 안에서 다른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약 10여 분 후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갔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후 공원과 인근 수로를 전면 수색했으나 소녀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FBI는 최고 $20,000의 현상금을 내걸고 이 사건의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은 그동안 목격자의 제보를 근거로 마리아가 빨간 밴을 탄 남성에게 납치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키가 5피트 8인치 정도인 이 사건 용의자는 밝은 피부였고 당시 오렌지색 운동화, 빨간 바지,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착색된 창문이 있는 빨간 밴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팝스타 니키 미나즈가 코로나19 백신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킨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위터 팔로워만 2,200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인 그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백악관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카리브해의 섬나라인 트리니다드 토바고 공화국 출신의 니키 미나즈가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고향에 사는 사촌동생이 백신 접종 후 고환이 붓는 등의 증세로 발기부전이 됐다며 때문에 나는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나즈는 또 아버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왼쪽 눈에 혈전이 생겨 실명하게 되었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리트윗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뒤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써있는 그의 글은 11만 회 이상 리트윗되는 등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글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트리니다드 토바고 보건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성불구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다며 잘못된 정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장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증거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상상할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나즈는 자신의 트윗이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자 한 발 물러나 백신 접종을 받을 계획이라며 팔로워들에게 어떤 백신이 좋냐고 묻기도 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리치필드 한인맛 매장 내에 전라남도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이 개장되어 앞으로 소비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전라남도 특산물 판매장이 오늘 오전 11시 한양마트에서 상설 전시 판매장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특산물 상설 판매점은 뉴욕 한양마트 힉스빌 매장에 상설 판매장을 개장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뉴저지 리치필드점을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상설 매장 확대 개장을 통해 도내 우수 농수산물의 미국 유통을 늘리고 한양마트는 고객에게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리치필드점을 열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롱아일랜드 힉스빌 매장에 전라남도 상설 매장 1호점을 오픈한 이후에 오늘 2호점 뉴저지 지역의 리치필드 매장에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에는 보성 녹차한과 모시송편, 영광굴비, 완도 미역과 김, 여수 젓갈 반찬 등 전남에 있는 약 30개 업체에서 생산한 200여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설 매장을 꾸며서 언제라도 우리 고객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영광굴비나 여수 꼬막, 모시송편, 젓갈 종류, 다양한 약재료 등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소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판매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품이지만 우리 고객분들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리치필드 상설 전시 판매점은 매장 오픈 기념으로 9월 17일에는 모든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선착순 100명에게는 식탁용 김과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는 김충곤 대표는 2호점인 리치필드 상설 판매장 개설에 이어 뉴욕의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도 상설 판매장 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전라남도 상설 판매장은 현재 LA 오렌지 카운티의 4개소, 시카고의 1개소, 뉴욕과 뉴저지의 2개소 등 총 7개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개 매장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설 판매장 확대 등에 힘입어 전라남도 농수산물 미국 수출은 매년 25%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거두고 있으며 작년에는 해외 상설 판매장을 통해 437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유병률과 사망률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됐던 3명 중 1명은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데이비스 전염병 학자들의 연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실험 대상의 35%가 첫 코로나19 진단 후 2개월이 지나도 후유증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고 2개월이 지난 후 17%는 피로 증상을, 13%는 숨가쁨을, 11%는 근육 혹은 관절 통증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후유증을 겪는 피실험자 중 많은 사람이 40세 이상의 여성, 흑인 혹은 기존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던 경우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예방과 치료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노력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칼리지 보드가 발표한 2021년도 고교 졸업생 SAT 성적 보고서에 따르면 전역에서 SAT에 응시한 150만 9,133명 중 아시안 학생의 평균 점수가 타인종 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기준 아시안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1,600점 만점에 1,239점을 기록했습니다. 영어 점수의 경우 597점, 수학은 64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 이상의 인종 혼혈 학생은 평균 점수 1,116점으로 아시안 학생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백인 학생이 1,112점으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체 응시생의 23%를 차지하는 히스패닉, 라티노 학생들의 경우 평균 967점을 기록했으며 흑인은 934점이었습니다. 전체 응시생 평균 점수는 영어 533점, 수학 528점, 총 1,06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세이 응시자는 전체 응시자 중 46%였으며 에세이 응시자 점수 평균은 1,088점으로 다소 높았습니다. MTA 자놀리버 회장 권한대행은 이달 초 발생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MTA가 입은 피해 규모가 최소 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우로 엄청난 양의 물이 유입되면서 일부 열차 노선의 전기가 끊기고 통근 열차 선로와 버스 정류장이 침수되는 등 뉴욕시 전역은 교통 대란을 겪었습니다. 리버 권한대행은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은 기반 시설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 외에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TA는 현재 돌발 홍수에 취약한 전철 역사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전역의 배수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주지사는 허리케인 피해와 이에 대한 MTA의 조치를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유행하고 있으며 거의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NBC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가 많이 나돌아 이를 압수하고 있으며 거의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가 개발한 SNS로 보안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 대변인은 우리는 수천 장의 중국산 가짜 백신 증명서를 압수했다며 압수된 것은 거의 모두 중국 선전에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BI는 지난 3월 가짜 예방접종 증명서 구매와 판매는 불법이라고 경고했으며 실제 최근 이베이에서 가짜 증명서를 판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1명을 체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 등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위조 증명서는 $100에서 $200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